이제 떼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향후 지난 삶을 반추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비전에 대해서도 꼼꼼히 준비해서 국민들 앞에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실 것 같은데 인사청문회 때 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스스로 청문회 통과 못할 거라고 하셨는데 생각 바뀌신 이유 뭔가요? 김정은 어제입니다. 사회 표명이나 대응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아무 답변도 안 하실 겁니까? 계속? 한 말씀 해주시죠. 말을 아끼던 조 후보자가 오늘은 답변을 했습니다.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애를 쓰시는 기자 여러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다만 후보자 입장에서 일문일답을 하는 것이 참 곤란하다라는 점은 널리 양해구합니다. 그리고 과거 산호맹 사건을 두고 장관으로서 이제 자격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명 이후로는 이제 글을 안 올리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후보자로서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앞에서 답을 드리는 것이 기본 도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개인 의견을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고 국민의 대표 앞에서 모든 것을 답드리는 것이 기본 도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합시다. 조국 지명자는 과거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호맹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입니다. 산호맹은 어떤 단체인가?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낡은 색깔론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총칼로 집권한 군사정권에 맞서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쏟았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을 과격하게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장관 후보자들을 마치 척결해야 할 좌익 용공으로 몰아세우는 듯합니다. 공안 검사적 시각에서 특히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대법원에서 그럼 우리 홍익표 의원님께 묻고 싶은데 판결문에 그래놨어요. 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노동자 계급 주도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정치단체로서 우리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와는 서로 용납되지 않은 이적단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을 거부하시는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았습니다. 문제는요. 저희들이 조국 수석이 30년 지나서 자신의 사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정당을 만들겠다. 사회활동을 하겠다. 뭘 하겠다.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법치를 구현해야 될 법무장관으로서 현행 실행법을 위반한 분이 과연 법무장관으로 자격이 있느냐는 저희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이 되었지만은 당시에 실형을 받은, 그러니까 이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 시간을 안 자격이 빼서 없다는 하겠습니다. 겁니다. 자격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황교안 대표가 있는데 황교안 대표 스스로 본인의 삶을 좀 되돌아봐야 돼요. 이게 저는 여전히 공안검사 이 야당의 대표가 아니라 공안검사식의 이 문제 제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많은 민주화 운동의 인사들이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그다음에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등의 그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고요. 대부분의 것이 재심을 거쳐서 무죄 판결을 받거나 또는 민주화 운동을 인정받아서 사면복권이 됐습니다. 저는 이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있었던 그 당시의 운동을 이제 와서 문제 삼아서 적격 부적격을 따지는 것은 철진한 색깔론이라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산호맹 이 사건이 민주화 운동입니까? 아니 근데 민주화 운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나중에 그걸 민주화 운동을 인정을 받았어요. 민주화 운동은 인정 누가 했죠? 예. 아니 MB 시절에 민주화 보상 위원회에서도
산호맹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잠깐 정리를 이거는 해야겠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네. 이적 단체였고 이적 행위였다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민주화 운동으로 치부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메신저의 문제를 자꾸 삼아요. 민주당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 그 메시지에 대한 해명은 안 하고 메시지를 던진 사람이 공안검사 출신이었다. 네. 이렇게 메신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는 자, 알겠습니다. 야, 네. 이거는 이러지 맙시다 진짜.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 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되었습니다.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습니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부끄럽지 않다, 뭐 후회할 일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당시에 청년이었다 그러는데 교수 신분이었어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리고 90년대에는 이미 냉전 시대도 끝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직선제에 의해서 민주화 완벽한 의미의 사회 전체가 민주화되진 않았지만 헌법 가치 면에서 민주화됐다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후회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 아니다라고 이렇게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저희가 뭔가 이거죠. 네, 자, 저거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마침 화면이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휴가를 중간에 접고 나와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김진태 의원, 율사 출신 의원들이 보이네요. 저 장지원 의원도 보이고요. 네, 그 일각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이른바 조국 인사청문 대전을 준비하는 이유가 조국 법무부 장관 체제가 들어서면 황교안 대표가 불편해지니까 뭐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댓글 사건에 개입했다든지 국정원 댓글 사건에 수사를 무마하려고 개입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총력 대응한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황교안 대표 체제이기 때문에 총력 대응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홍준표 대표 체제든 어떤 대표 체제든 조국 수석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일단 여태까지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인사들 인사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민정수석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정권 그 측근들의 여러 가지 공직기강 문제나 비리 문제, 부패 문제 이거에 책임질 조국 수석이 책임은 지지 않고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을 하는 것이 옳은가.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아닙니까? 조국 수석은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말로는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실시하겠다, 추진하겠다 하지만은 지금 사법개혁의 골자는 정상적인 어떤 사법개혁,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객관성 이것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정도에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 의원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보수 진영에서 물론 근데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인데 너무 이쪽 편, 너무 진보 진영 편이 뚜렷하다. 이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 조국 교수, 이전에 활동하던 교수의 입장은 2015년 법률신문에서 가장 논문 인용이 많이 된 교수 1위였습니다. 학술적으로 본다면 법대 교수들 중에서요? 네, 법대 교수 논문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법학계에서는 어떤 진영이 아니라 그냥 학술 능력으로 가장 인정을 받던 분이고요. 네. 그리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법원이든 자문위원으로 늘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만큼 가장 적임자이고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정치와 연관되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너무 이제 많은 그 문제들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현실에 뭐 안가주망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참여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요. 근데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산호맹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당시에 다른 측면은 또 뭐가 있냐면 고문과 조작이에요. 이미 확인이 됐고 국제 엠네스티에서도 양심수로 지정을 했고요. 그런 이면에는 그런 과거의 법무장관들은 편향되지 않았었냐. 독재 정권에 부역하고 독재 정권에 편향적이고 늘 있는 자 가진 자 편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특히 검사 출신들만이 법무장관을 계속 해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편향성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정과 균형의 네. 그러한 중립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